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75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다 확진 기록입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올 상반기 5천 명에게 청년 월세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만 2천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 누적 시청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에 합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275명,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연이어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직장과 노래 연습장, 음식점, 학원 등 곳곳에서 기존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손성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선별검사 소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검사자 수도 2배가량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이곳에서만 6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층의 근무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급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검사 지금 받으러 왔습니다. 같이 식사했었는데 동선이 겹친다고 의심된다 검사 받으라고 오늘 문자 받아가지고 왔어요. 8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75명.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다 확진 기록입니다. 서울은 이틀 연속 500명대로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내 현재까지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는 총 35명입니다. 해외 유입 19명, 국내 발생 16명입니다. 20대와 30대 신규 확진자는 26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은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서울은 내일부터 4단계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0여 명.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89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면 4단계 기준을 충족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행사와 집회 모두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무관중으로,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진입 단계로 가는 위기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신속한 확진자 발견을 위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5천 명에게 처음으로 지원한 청년 월세의 지원 규모를 5배 이상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5천 명을 선정해 청년 월세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만 2천 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 179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청년 월세는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요즘 대규모 할인 행사죠.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싱싱한 완도 전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일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송 출연에 대한 어색함도 잠시 노릇노릇한 전복구이를 맛보며 흥이 돋습니다.
쫄깃쫄깃하죠. 네, 전복이 정말 쫄깃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하루 3시간 3회에 걸쳐 실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 TV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지역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께서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시민들을 연결하는, 지역민들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당근마켓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 세일 기간 동안 편성된 라이브 커머스는 총 169회, 누적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스토어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거리가 먼 상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서 꿈 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네, 이에 양천구가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를 모집해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온라인 판매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로 활약 중인 김진현 매니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양천구의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직접 지원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지원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에 마침 이 사업의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양천구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평소 지역 일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청년들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온라인 시장 활동을 지원해 새로운 경제적 활동의 길을 열어드린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껴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다양한 연령대층의 사업주님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현장에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양천구의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도 소개해 주시죠.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 매장을 알리고 싶거나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SNS나 블로그 계정의 개설부터 글쓰기 요령까지 잘 알려드리는 디지털 마케팅 지원 활동, 두 번째로 배달 플랫폼 입점을 돕고 온라인 스토어 개설부터 운영법까지 잘 안내해드리는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활동,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스스로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디지털 문해교육 활동 등이 있습니다. 예, 또 직접 서포터를 했던 사례 중에는 결과가 좋아서 보람을 느꼈던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통시장 내 저가를 주로 판매하는 반찬 가게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 부분을 지원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각 가게의 상품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해 제품의 정보가 담긴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스토어에 상품들을 등록했습니다. 처음 한두 건 들어오던 주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건으로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눈에 띄게 큰 매출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원 기간 마지막 날 사장님 내외께서
많은 아쉬움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기뻤고, 저 또한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그 뿌듯함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시국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단하게 전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지원 방향성을 잡아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기획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역량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양천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활동 범위가 양천구에서 서울 전체로, 더 나아가 전국적인 그런 넓은 범위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들깨떼로 변신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습격하는가 하면 소 축사까지 공격하는데요. 이 때문에 닭과 송아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작물을 망쳐놓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위협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내다버린 인간들에 대한 복수일까요?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유기견의 역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